현대로템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6.3%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4회전으로 상승했고 PBR은 3.13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에 일부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현대로템에 관련된 뉴스로 방위사업청과 985억 원 규모 계약 체결 소식에 현대로템 7% 상승. 김민영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동익 KB증권연구원은 신동익 씨인데 이게 신자를 제가 빼먹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주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4분기 중에 K2 전차 폴란드 2에서 1차 180대에 대한 실행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2차 계약분은 다양한 옵션을 추가되는 만큼 2차 계약 금액 4조 5천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여기에 한국군 4차 양산 150대 약 2조 원 계약도 4분기 중 이루어질 전망이고 100 내지 150대 규모로 예상되는 루마니아 1차 계약 역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국내 계룡 쪽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의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3분기까지 매출은 2조 9천억 원대로서 13.7%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0.5%를 감소시켰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69.1%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34.7%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2,994억 원으로 105.7%가 원가회계상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6%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0.0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3,220억 원으로서 37.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23.5% 더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0.5%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7.8% 하락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매우 높게 뛴 거죠. 운영경비는 거꾸로 15.3%를 줄였습니다. 그 운영경비를 줄인 결과 TOE 생산성은 1.35로서 0.20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4,137억 원으로서 96.3%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143억 원이나 더 이익이 실질적으로 났습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를 감소시켰을 경우 힘들게 재고를 줄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회계는 스루풋 회계밖에는 없다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유동 제공품 반제품 더해서 WCAI 제품 재고는 없죠. 왜냐? 다 100% 수주 판매니까 완성되는 대로 바로 출시를 해야 되니까요. 인도를 해야 되니까 289억 원이 감소했고 계약 자산이 2,25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루풋 쪽에서는 이걸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수주사항은 레일 솔루션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구조분이 되질 않네요. 방위산업 쪽이 좀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디펜스 부분의 수주 잔고는 영업상 비밀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성분을 분석한 내용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557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51.3%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39.6%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5.3%를 줄였습니다. 운영경비 1조 1,70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081억 원을 뺀 것이 9,624억 원의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보다도 가공 비율이 12.4%나 크게 떨어졌고 재료 비율은 12.4%로 크게 증가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액과 그 다음에 WCI의 증가액을 비교하면은 갭이 846억 원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BWCA의 증가액을 가감하면 일치는 합니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제조원가 회계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기업이라고 폄하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매출원가 산출에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사고 방식일 뿐이라고 저는 갈하고 싶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 갭이 있습니다만은 계약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하면 이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스루풋은 인식하니까 요거를 하면은 아까 그 BWCAI의 증가액 금액과 일치를 합니다. 이것만큼 성과가 왜곡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현금흐름표 기준 검증에서는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현금이 1,604억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557억 원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1,047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 썼느냐고 질문을 하면은 우선은 답변은 평가손실 금액을 빼요. 그러면은 1,04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추적을 해보면은 교환 계약에 따른 제공품과 반제품으로 대체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미지급금도 있고 그다음에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게 어떤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것에 대체를 하면은 작년에는 맞는데 올해는 21억 5,200만 원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또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계약자산의 증가액도 현금흐름표 기준과 재무상태표의 계약자산 증가액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에는 매출 채권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손상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자산이라는 거에 왜 실질적으로 아직 매출도 안 일으킨 건데 수익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죠. 수익으로 인식했다고 해서 대손상각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도 좀 회계상 좀 무리가 있다고 좀 봅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472억 원이 집행이 돼서 17.4%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47명이 증가했고요.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1,760만 원으로 7.1% 상승이 예상됩니다. 외주 가공비가 7.1%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는 16.5%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했고 스루풋율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매우 많이 갚았어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ROE나 ROIC나 저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10.9%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는 회사한테 WCAI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성한 표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조 원가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라고 좀 폄하하고자 작성된 표이기도 합니다.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전체 재고 자산에서 미착분만 빼는 회사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WCI에 플러스에 원재료만 또 집어넣는 기업도 있고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까놓고 해서 어떤 회계 원칙이 되면은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좀 어떤 표준이 없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 주물르기 편하다는 얘기죠. 말 맞다나 조정 및 조작하는 게 쉽다. 그렇게 해서 곤란하지 않느냐. 기업마다 그 각각 달라가지고 주식 투자자들인가 소비자들이 뭘 배우라는 얘기냐. 마치 그 회계 재정과 하는 사람들이 이건 자기의 나와바리라고 못 건드리게 하는 것 같은 이거 좀 불만족입니다. 이게 그 미래 세계에는 스루풋으로 좀 단순화하고 표준화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세계가 되게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재정원가 회계 산식을 가지고 미래를 해나갈 수 있겠냐. 저는 걱정됩니다. 그래서 회전율은 상승하고 스루풋율은 하락했어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우리는 그 분식회계 하는 데가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죠.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는 수량으로도 회전율을 상승했다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이게 네일 솔루션 부분만 나와요. 그 스테인레스거든요. SUS, LT, ET 기준인데 차량을 보면 스테인레스가 완전 녹슬지 말라고. 그리고 판매 가격도 그 내수 수출 합쳐가지고 한 1.1% 상승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보다도 원재료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이 철판 만들어 가는 건 아니죠. 철도 차량 만드는데 그 밑에 그 주물품이라든지 바퀴라든지 또 너무 많잖아요. 들어가는 것들이 이 스테인리스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제품 판매 가격도 그 매출 비중이 36.6%뿐이 해당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다 상승을 했어요. 다 인하가 돼야 반증이 되는데 그 레일 솔루션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은 방산 부분, 디펜스 부분 쪽이 나와야 되는데 방산 부분은 또 대외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1, 2차는 다 원자력 가격 상승 추론을 했죠. 분명히 올라갔을 거예요. 탱크 만드는데. 그러니까 폴란드한테도 K2 전차 가격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아니 2차 계약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냐. 이래서 지금 계약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뉴스도 있었는데 어쨌든 반증을 하려면 원자력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수출 판매액이 하락해야 되는데 어쨌든 레일 솔루션 부분도 원자력 가격이 상승했고 수출 판매 가격도 상승했으면은 완전 다 100% 반대로 나온 거죠. 그러나 그래서 불합격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껄쩍지근하고 아까 그 대체 뭐 이런 것들이 또 좀 뭔지 구체적으로 그 질문을 해봐야 뭘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뭐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평균 내일 솔루션 부분만 1.9% 올랐는데 판매 가격은 1.1% 올랐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보다도 더 높게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여기서 그 정도는 인정이 될 것 같아요. 레일 솔루션 부분 그 영향 범위가 36.6%뿐이는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그 원인 추적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이 전년도 매출 실적에 비해 83.1% 진도율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판매한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라 하는 우리가 아주 단순한 그런 예측으로 그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저는 확률론적 사고방식이라고 좀 학문적 기초가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표를 만들어서 한번 좀 소개하려고 만든 표고요. 그래서 1 더하기 25% 산식을 적용해서 운영경비하고 목표이익을 더한 거를 쓰르펀율로 나누면은 매출 예측액이 3조 6천억 원대가 나오겠습니다. 재료 비율로도 똑같은 산식으로 그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산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매출액이 3조 6,300억 정도 한다고 본다면은 이거를 어떤 그 K2 전차 납품단가라고 납품단가 톤당 가격으로 363만 원이다 그러면은 51만 4천 원 정도 남는 거로 돼 있는데 포괄 가공비 재고 자산 회전율이 연말까지 3.2회전으로 예측이 되는데 3.6회전 해보자. 이거는 계약자산 지금 수주잔고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납기달 승률을 높여서 좀 매출 인식을 더하자. 계약자산을 줄여가지고 그러면 4조 원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아까 무슨 저기 그 금융투자기관 연구원이 4분기에도 매진하면 4조 원은 넘을 것 같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뉴스 관련 뉴스 한 거에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그 6,770억 원 정도 남을 것 같다. OE 증가율은 원래 예측할 때 OE율을 제가 표시해 놨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매출 재료 비율이 11.5% 정도 또 증가하니까 그걸 곱하면은 4.6%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 운영 비용이 이렇게도 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더 좀 아껴가지고 이 비율을 줄일 수 있다면 이익은 더 나게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어쨌든 감소했으면 재고 회전율은 상승하고 이익이 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이션을 재고가 감소해도 디프레이션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는 53,600원으로 27,000원, 연초보다 27,000원이나 높게 상승했습니다. PBR은 3.13 상태입니다. 133%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 5% 이상 주주는 현대자동차가 33.8%, 국민연금이 7.7%, 외국인이 28.1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